중국의 한회처럼 안세영에게 패배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었더라도 저는 기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반드시 안세영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고 그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회가 안세영과의 맞대결을 부담스러워해 덴마크의 리네 케어스펠트를 상대로 기권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현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리네 케어스펠트는 여자 단식 8강에서 실제로 안세영을 직접 상대했습니다. 한국 시간 9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여자 단식 8강에서 덴마크의 케어스펠트는 34분 만에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안세영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회처럼 기권 대신 끝까지 경기를 치른 것에 대해 분명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세영과 한회를 향한 솔직한 발언들은 현지 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상황이었지만 중국의 한회처럼 코트를 떠나는 선택은 제게 없었습니다. 이번 경기만큼은 반드시 안세영과 직접 맞붙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선택은 감정적인 선언이 아니라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스스로에게 여러 번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에 가까웠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트에 서지 않는 선택이 더 옳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1위라는 이름 앞에서 물러서기보다는 그 무게를 직접 체감하고 받아들이는 쪽이 제 선수 인생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저는 이번 대회 초반 2경기에서 안세영이 경기 초반 잠시 흔들렸던 장면들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그러한 장면들은 단순한 경기 기록이 아니라 이번 경기를 준비하며 제가 붙잡을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선수에게도 아주 짧은 틈은 존재하고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 무대에 선 선수의 역할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흐름을 초반에 잡아내지 못한다면 이 경기는 시작과 동시에 멀어질 것이라는 판단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공격적인 선택을 준비했고 랠리를 길게 끌기보다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 과정을 되짚게 만든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회가 갑작스럽게 기권하면서 저는 경기를 치르지 않고 자동으로 8강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결과 이번 대회 8강전에서 안세영과 맞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실력을 통해 안세영과 맞붙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감기 몸살과 컨디션 난조가 이유라고 전해졌지만 그 설명은 제게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8강에서 안세영과의 맞대결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됐습니다. 중국의 한회가 지금까지 안세영을 상대로 11번 맞붙어 9번 패했다는 기록을 떠올리면 그런 해석이 완전히 근거가 없다고만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다만 설령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이는 경기라 하더라도 그 이후로 맞대결을 피했다면 그것은 안세영에 대한 예의도 그리고 같은 코트에 서야 했던 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연처럼 주어진 8강이 아니라 반드시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경기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트에 들어선 순간 제가 준비해온 그림은 생각보다 빠르게 의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워밍업 때부터 느껴졌던 안세영의 움직임은 화면으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밀도를 지니고 있었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안세영은 첫 랠리부터 자신의 리듬을 단숨에 끌어올렸고 탐색이나 주저함 없이 곧바로 경기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샷, 한 발의 움직임이 다음 플레이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듯 이어졌고 저는 반 박자 늦게 반응하고 있다는 감각을 계속해서 느껴야 했습니다. 몸의 반응과 셔틀의 궤적, 그 다음에 이어지는 판단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단순히 공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세영이 만들어 놓은 시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숨이 차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제 판단이 먼저 흐트러지는 기분이 들었고 그 차이는 점수판보다 몸이 먼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단 15분 만에 21대 8로 첫 게임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 경기가 단순한 전술 싸움이나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코트 위에서 체감하는 레벨의 차이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게임에서는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흐름을 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비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 경기는 더 빠르게 끝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의 트레이드마크로 불리는 이른바 질식 수비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먼저 공격을 시도하며 리듬을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격이 통하지 않더라도 제 선택으로 경기를 끌고 가고 싶다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패배하더라도 제 손으로 밀어붙이는 경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그 의도마저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각도를 바꾸고 템포를 높이려는 순간마다 이미 다음 위치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제 공격 시도는 오히려 더 단단한 대응으로 되돌아왔고 힘과 타이밍, 그리고 다음 장면을 예측하는 속도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두 번의 랠리에서 느껴지는 우연이 아니라 경기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적인 차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게임에서는 4대2에서 연속 득점이 이어지며 격차가 빠르게 벌어졌고 11대4로 인터벌에 들어간 이후에는 공격 각도와 템포를 자유롭게 조절하며 안세영은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 초반 3대3까지 이어졌던 접전 역시 잠시였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안세영의 시간이었습니다. 11대 6으로 앞선 채 인터벌에 들어간 뒤 안세영은 드롭샷과 스매시를 섞어 제 리듬을 완전히 끊어냈고 12대 8 이후 연속 득점이 이어지며 승부는 점점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경기는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패배였고 저는 34분 만에 코트를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패배만이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짧은 시간 동안 안세영의 플레이를 직접 몸으로 겪으며 화면으로 보던 장면과는 전혀 다른 감각을 얻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의 미세한 차이, 판단이 늦지 않는 이유, 그리고 다음 샷으로 이어지는 준비 동작까지 그 모든 요소가 머리가 아니라 몸에 먼저 새겨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안세영이 코트 위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판단이나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와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이 응축된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뒤 저는 한 가지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되더라도 코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선택 말입니다. 중국의 한해처럼 기권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치른 결정은 점수판의 결과와는 별개로 제게 중요한 의미로 남았습니다. 패배를 피하는 대신 경험을 선택했고 그 경험은 분명히 제 안에 축적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안세영과 직접 맞붙은 이 시간은 기록지에는 단순한 패배로 남겠지만 제 선수 인생 안에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코트에 설 때 안세영과 맞붙은 오늘 이 경기가 제 선택과 플레이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